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롭게 업데이트된 갤럭시 스마트폰의 놀라운 기능을 알고 계시나요? 이번 시간은 이번에 새롭게 업데이트된 갤럭시 굿락의 놀라운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갤럭시 굿락은 굿락을 설치한 후에 굿락을 이용을 해서 내부 앱들을 다시 한번 설치하게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굿락부터 설치해야 되죠.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갤럭시 스토어에서 굿락부터 설치합니다. 굿락 앱을 검색하시면 바로 굿락 앱을 설치할 수 있죠. 이 굿락 앱을 이미 설치하신 분들은 최신 기능으로 업데이트 하도록 하세요. 저는 지금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됨으로 나오는데 이미 설치되어 있는 분들은 업데이트라고 나올 겁니다. 자, 갤럭시 굿락을 설치하신 다음 굿락 앱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다양한 굿락 앱의 기능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굿락에 있는 기능들은 갤럭시 스마트폰 자체의 기능으로는 지원을 하지 않는 여러 가지 다양한 자유도가 높은 기능들을 따로 설치하는 방법이죠. 이 굿락은 계속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업데이트가 될 때마다 계속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가 되고 기존 기능들도 새롭게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알아볼 기능은 홈업 기능인데요. 업데이트가 되지 않으신 분들은 여기 있는 모두 업데이트 부분에 홈업이 올라와 있을 거예요. 저는 이미 업데이트를 했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죠. 자, 그 다음 홈업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분들은 해당 기능 우측에 보면 설치 버튼이 또 있습니다. 이 설치 버튼을 누르면 여러 가지 기능들을 따로 설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홈업을 설치하신 다음 홈업 실행합니다. 이 홈업 기능은 스마트폰 홈 화면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죠. 홈 화면, 백업 복구, 최근 앱 화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능들은 각각의 박스 우측 상단에 있는 버튼을 이용을 해서 켜주시게 되면 그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홈 화면 들어가 볼게요. 사용 중에 체크가 되어 있죠. 우선 앱 아이콘 세팅인데요. 이 앱 아이콘 세팅은 스마트폰 홈 화면에 아이콘 크기를 바꿔줄 수 있는 기능인데요. 기본적인 기능 중에 홈 화면 크기를 키워줄 수 있는 기능이 있죠. 설정으로 들어가신 다음 디스플레이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글자 크기와 스타일에 들어가서 글자 크기를 키울 수 있죠. 아래쪽에 있는 슬라이드를 이용을 해서 스마트폰 화면의 글자 크기를 바꿔줄 수 있고요. 화면 레이아웃 및 크기에 들어가셔서 화면 크기도 키워줄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주면 화면이 좀 더 커지게 되겠죠. 하지만 스마트폰 화면에 있는 이 앱 버튼 사이즈 크기는 조절이 되지 않는데요. 굿락의 홈 화면에 들어오시면 앱 아이콘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앱 아이콘 세팅 켜주시고요. 아이콘 크기를 내가 원하는 정도 사이즈로 키워주거나 줄여줄 수 있죠. 최대 크기 105%로 키워주면 최대한 크게 앱 아이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콘 라벨 표시도 끌 수가 있죠. 자, 여기 있는 글씨가 보이지 않죠? 이것은 홈 화면에 있는 앱 아이콘 라벨이고요. 앱스 화면의 앱 아이콘 라벨도 이렇게 끌 수가 있습니다. 자, 홈 화면 눌러서 배지 크기를 확인해 볼까요? 앞서와는 다르게 배지 크기가 훨씬 시원하게 커져 있죠. 뒤로 돌아가겠습니다. 그 다음 이번에 새로 생긴 DIY 홈 스크린 기능인데요. 이 기능은 홈 화면을 말 그대로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DIY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기존에는 홈 화면에 있는 아이콘이나 버튼들을 터치해서 기다렸다가 움직이면 원하는 곳에 가져다 놓을 수는 없었죠. 이렇게 정확하게 격자 안에만 배치를 시킬 수 있고요. 그 외에 다른 스티커나 이모티콘 같은 것들을 얹을 수는 없었지만 이 갤럭시 굿락의 DIY 홈 스크린을 이용을 하면 여러분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스티커, 원하는 아이콘 마음대로 배치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기능을 이용을 하려면 탈옥이라는 걸 해야 됐죠. 일종의 스마트폰 해킹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스마트폰을 꾸몄는데요. 이제 갤럭시 굿락을 이용을 해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간단하게
꾸며줄 수 있습니다. DIY 홈 스크린 켜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 홈 버튼 누릅니다. 자, 그러면 홈 화면에 변화가 없죠. 홈 화면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배경화면 스타일 변경 창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우측 상단에 보시면 보이지 않던 DIY 홈 버튼이 새로 생겼죠. 자, 이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각각의 앱 배지마다 점선이 둘러싸고 있죠. 터치해서 움직여 볼게요. 내 마음대로 가져다 놓을 수 있습니다. 원하는 곳에 이렇게 아무데나 얹어 놓을 수가 있죠. 이렇게 원하는 곳에 원하는 배지를 가져다 놓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아래쪽에 보시면 스티커 버튼이 생겼습니다. 이 스티커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다양한 스티커들을 추가할 수 있어요. 그 다음 갤럭시에 있는 사진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글씨도 넣을 수 있죠. 자, 그 다음 이모티콘도 넣을 수 있어요. 다양하게 여러분이 홈 화면을 꾸며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대신 스티커만 얹을 수 있기 때문에 갤러리에 있는 사진을 바로 가져올 수는 없고요. 갤러리에 있는 사진을 스티커로 바꿔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버튼 누르면 제가 이미 만들어 놓은 스티커들이 있는데요. 이런 스티커들은 갤러리에서 따로 만들어야 되죠. 갤러리에서 스티커를 만드는 방법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일단 기본 제공하는 스티커부터 얹어 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 액자 모양이 있죠? 자, 액자를 하나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를 꺼내 줬습니다. 그 다음 사이즈도 조절할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원하는 아이콘을 둘러싸 줄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마치 액자 안에 아이콘이 들어간 것 같이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버튼 누르고요. 이번에는 도형을 눌러 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 가지 도형들이 나오죠. 자, 이런 도형들로 꾸며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를 꺼냈어요. 자, 그 다음 사이즈를 바꿔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 모아둘 앱들을 따로 배치를 시켜 볼게요. 자, 유튜브, 구글 플레이, 크롬 같이 모았습니다. 박스를 들고 이렇게 둘러싸 줄게요. 그리고 사이즈를 조절을 하겠죠. 자, 그리고 회전도 시킬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배치를 해봤어요. 자, 또 꺼내 볼까요? 이번에는 손으로 그린 것 같은 다양한 스티커들이 나오죠. 자, 이런 것들도 그대로 얹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타입, 여러 가지 텍스트들이 있네요. 이 중에 원하는 텍스트를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 여러분이 원하는 서체가 없을 경우에는 우측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고 갤럭시 스토어에서 제공하는 무료 서체를 다운로드해서 설치하시면 바로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자, 저는 이 서체를 이용해 볼까요? 자, 터치해서 바깥으로 뺐습니다. 사이즈 조절하고요. 글씨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쪽에 터치하면 텍스트를 입력하라고 나오죠. IB96의 스마트폰이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글씨 크기도 조절할 수 있고요. 컬러도 지정을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컬러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빈 공간을 터치하면 이렇게 텍스트를 만들 수 있죠. 그 다음 다시 아래쪽에서 동그라미 안에 있는 타입 툴 선택하면 다시 글씨를 고칠 수 있습니다. 자, 볼드체로 잡았어요. 자, 됐네요. 그리고 원하는 곳에 가져다 놓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원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추가할 수 있죠. 자, 이모티콘도 하나 얹어 볼까요? 자, 터치해서 꺼냅니다. 자, 그 다음 사이즈 조절을 해서 회전을 시키고요. 이렇게 배치를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홈 화면을 꾸며줬죠. 자, 그 다음 터치해서 좌측으로 넘깁니다. 그러면 두 번째 페이지도 이런 식으로 꾸며줄 수 있죠. 터치해서 넘기면 세 번째 페이지도 꾸며줄 수 있어요. 이렇게 완전히 홈 화면을 내 마음대로 꾸밀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확정을 하려면 홈 버튼을 한번 눌러줍니다. 그러면 확정이 되네요. 이렇게 내가 원하는 형태의 홈 화면을 내 마음대로 만들 수가 있죠. 수정을 할 경우에는 해당 요소를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바로 수정 페이지로 들어오게 돼요. 여기서 사이즈를 조절을 하고 위치도 바꿔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다시 홈 화면 누르면 고정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홈 화면을 꾸며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갤러리에 있는 사진을 이용하면 좀 더 멋지게 꾸밀 수가 있습니다. 자, 갤러리에서 일단 스티커부터 만들어야 됩니다.
자, 갤러리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수반 사진을 하나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수반에 꽃이 얹혀 있는데요. 수반만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반을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하얀색 동그라미가 나오면서 이렇게 수반이 따로 떨어져 나오죠. 자, 이 상태에서 손을 놓게 되면 위쪽에 스티커로 저장이라고 나옵니다. 스티커로 저장합니다. 그러면 이 수반이 스티커로 저장이 되는데요. 여러 가지 형태로 저장을 할 수 있죠. 저는 원본 형태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완료합니다. 자, 그러면 수반이 이렇게 스티커로 하나 저장이 되어 있죠. 자, 이제 홈 화면 터치하고 기다리고 DIY 홈으로 들어간 다음 아래쪽에서 스티커 버튼 누릅니다. 그리고 갤러리로 들어가서 지금 만든 수반 스티커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오게 되겠죠? 자, 사이즈를 좀 키우시고 원하는 위치에 가져다 놓으신 다음 수반 안에 앱들을 배치해 주시면 이렇게 수반 안에 앱들이 담겨 있는 모습을 만들 수가 있죠. 재미있게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제가 갤러리에서 또 스티커로 하나 더 만들어서 얹어봤는데요. 이렇게 이쁘게 꾸밀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이 상태에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언제든지 다시 원상복귀 하면 됩니다. 갤럭시 굿락 들어가셔서 DIY 홈 스크린 꺼주시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겠죠. 이번에는 좀 더 재밌게 만들어 볼까요? 자, 이 여성분을 따로 스티커로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분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따로 떨어지죠? 이 상태에서 스티커로 저장합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도 원본을 선택하고요. 완료합니다. 자, 그 다음에 스티커 버튼 누르고 갤러리 버튼 눌러서 이 여자분을 바깥으로 꺼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크기를 더 키우겠죠. 혹시 사이즈가 제대로 커지지 않을 경우에는 한쪽을 우선 늘리고요. 그 다음 나머지 한쪽을 늘려주시면 여러분이 원하는 사이즈로 키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져다 놓고 앱을 손바닥 위에 얹으면 아주 재미있게 연출할 수가 있겠죠. 자, 홈 버튼 누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카카오톡을 바깥으로 빼줄게요. 이렇게 해주면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아주 독특한 나만의 홈 화면을 꾸밀 수가 있겠죠. 재밌게 만들어서 지인들 보여주도록 하세요. 깜짝 놀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갤럭시 굿락의 최신 기능인 나만의 홈 화면을 꾸미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재밌게 연출할 수 있으니까 많이 활용해 보세요. 여러분 스마트폰 배터리는 한 번 충전하면 얼마나 오래 쓰시나요? 아침에 100% 충전하고 점심때 또 충전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신가요? 이번 시간은 여러분 스마트폰 배터리 사용 시간을 2배로 늘리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폰 배터리 사용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는 설정에서 몇 가지 설정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이것만 간단하게 설정해 주시면 지금 배터리 사용 시간보다 2배는 늘려서 쓸 수 있습니다.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연결로 들어가세요. 그 다음 블루투스로 들어갑니다. 이 블루투스는 여러분 스마트폰 주위에 블루투스 기기들을 검색하는 기능이죠. 스피커라든지 키보드, 마우스, 이어폰, 그 외에도 다양한 블루투스 기기들을 등록을 할 수 있는데요. 이 블루투스는 사용 중에 체크가 되어 있으면 내가 찾지 않더라도 스마트폰에서 알아서 계속 검색을 하게 됩니다. 스마트폰 화면이 꺼져 있을 때도 이 블루투스는 계속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블루투스 기기를 사용할 때가 아니라면 이 기능은 꺼주도록 하세요. 물론 퀵쉐어라든지 블루투스 스피커를 연결해야 한다든지 무선 이어폰을 이용할 경우에는 켜야 되겠죠. 자, 그것이 아니라면 이렇게 꺼두시면 배터리 소모량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초광대역 기능인데요. 이 초광대역은 블루투스보다 좀 더 먼 거리에 있는 기기들 간에 통신을 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능은 일반적으로는 잘 쓸 일이 없죠. 자, 기본적으로 이 기능이 켜 있습니다. 이것도 꺼주고 이용하도록 하세요. 이 초광대역 기능이 블루투스보다 좀 더 배터리 소모량이 많습니다. 자, 그 다음 연결해서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 기타 연결 설정이라고 있죠. 여길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주변 기기 찾기가 꺼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 켜져 있을 거예요. 따로 끄지 않는 이상 기본값은 켜져 있습니다. 여길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주변 기기 검색을 위해 블루투스가 꺼져 있을 때도 블루투스를 사용한다고 하죠. 자, 앞서 제가 블루투스를 껐죠. 하지만 이 주변 기기 찾기에 체크가 되어 있으면 블루투스가 꺼져 있어도 블루투스 기능을 계속 이용을 해서 주변 기기를 검색을 하게 됩니다. 주변에 연결할 기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거는 끄시는 게 좋겠죠. 자, 이것도 꼭 끄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뒤로 돌아갑니다. 자, 그 다음 인쇄가 있는데요. 여기도 인쇄 서비스에서 프린트를 검색을 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는 프린트를 연결을 했을 때만 검색을 합니다. 일반적인 상태에서는 프린트 검색을 하지 않아요. 켜져 있더라도 인쇄 기능에서 프린트를 실행하지 않으면 검색을 하지 않으니까 이것은 켜져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프린트를 사용을 하지 않는 분들은 구태여 켜놓을 필요는 없겠죠. 프린트 기능은 어떻게 사용하죠? 예를 들어서 삼성 노트 같은 곳에서 문서를 프린트해야 할 경우에 우측 상단 점세개 버튼 누르시면 여기에 프린트 모양이 나오죠. 자, 여기서 인쇄 버튼을 눌러야만 그때부터 프린터를 검색하게 됩니다. 또는 공유 기능에서 프린터를 이용할 수도 있죠. 이 경우는 앱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설정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 구글이라고 있죠. 구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측에 모든 서비스 선택해 주세요. 그러면 기기라고 있는데요. 이 기기로 들어가게 되면 블루투스 기능이 꺼져 있더라도 구글 자체적으로 휴대폰을 통해서 주변 기기를 검색하게 됩니다. 이 경우는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기기를 검색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배터리 소모량이 많아지게 되겠죠. 사용할 수 있는 주변 기기 옆을 보시면 이렇게 검색 표시가 계속 나오고 있죠. 지금 계속 검색하면서 배터리가 소모되고 있는 건데요. 자, 이때도 주변 기기 검색을 꺼주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더 이상 주변 기기를 검색하지 않게 되겠죠. 다시 뒤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내 스마트폰에서 나도 모르게 검색을 통해서 소모되는 배터리 양을 최소화했는데요. 그 다음은 배터리 수명이 되겠습니다. 자, 배터리 수명이 많이 남았을수록 배터리 소모량도 적어지게 됩니다. 새로운 배터리는 오래된 배터리보다 소모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배터리를 최신 상태로 유지해 주는 게 좋겠죠. 배터리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 아래쪽에 있는 디바이스 케어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배터리로 들어가세요. 자, 그러면 배터리 보호라고 있는데요. 이 배터리 보호에 그냥 체크를 하시게 되면 일반적인 배터리 보호 기능만 실행이 되는데요. 배터리 보호 안으로 들어가셔서 나에게 맞는 설정으로 바꿔주시면 배터리의 수명을 좀 더 보호해 줄 수 있습니다. 자, 배터리 보호 글씨를 터치합니다. 그러면 사용 안함으로 되어 있죠. 자, 이걸 체크해 줍니다. 그리고 아래쪽을 보시면 기본, 최적화, 최대 3개가 나오죠. 자, 기본은 보통 배터리 보호를 사용 중으로 체크하게 되면 기본으로 바뀌게 될 텐데요. 배터리가 100%가 충전되면 충전을 멈추고 95%가 되면 다시 충전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수면 중에 스마트폰을 전원에 연결을 해 놓았을 때 100에서 95 사이에서 계속 배터리가 충전되고 방전되고 하겠죠. 하지만 이 배터리가 100% 충전되는 것은 배터리 수명에 좋지가 않죠. 배터리는 되도록이면 20에서 80% 사이에서 계속 충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최적화를 이용하는 분도 많으시죠. 수면 중에는 80%에서 충전을 멈추고 기상 직전에 기본으로 전환된다고 하죠. 자, 이 경우는 수면 중에만 80%를 충전하는 것이고요. 그 외의 상황에서는 100%로 충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배터리에 좋지 않겠죠. 그래서 제가 권하는 방법은 최대로 설정하시기를 권합니다. 이것은 배터리가 80% 충전이 되면 충전을 멈추는 거죠. 그래서 배터리가 80% 이상은 충전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좋지만 단점이 있죠. 배터리가 금방 닳을 수가 있습니다. 항상 80% 정도만 충전이 되기 때문에
100% 충전에 비해서는 금방 소모가 되겠죠. 그래서 최대를 선택하시되 최대 글자를 선택하세요. 그러면 아래쪽에 보이지 않던 슬라이드 바가 나오게 되죠. 자, 기본값 80%인데요. 자, 이것을 90%로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최대한 100%가 넘지 않는 선에서 충전을 해주고 그 이상은 충전을 막아주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배터리 수명을 최대한 늘릴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배터리 보호를 켜지 않고 100% 완충을 하면서 이용했을 때에 비해서 배터리 수명이 적어도 50%는 늘어납니다. 굉장히 많이 차이 나는 거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최대 선택하시고요. 90% 정도로만 선택을 해두시면 항상 그 선까지만 충전이 됩니다. 이 배터리 보호 기능은 꼭 켜고 이용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절전 모드 바로 아래에 보시면 백그라운드 앱 사용 제한이라고 있죠. 여길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이용을 하실 때 사용하던 앱들에서 소모되는 배터리 양도 굉장히 많죠. 자, 특히 한번 이용한 앱들을 완전히 종료를 하지 않고 그냥 닫아버리게 되면 하단에 있는 열린 앱 버튼을 누르시면 지금 실행되어 있는 앱들이 전부 보이게 되죠. 자, 이 앱들에서도 배터리가 계속 소모가 됩니다. 이렇게 사용이 끝난 앱들은 모두 터치해서 위쪽으로 올려서 닫아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만 그때그때 필요 없는 앱을 닫아주셔도 배터리 소모량을 많이 줄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실행을 하지 않은 앱 중에서도 백그라운드에서 계속 실행이 되는 앱들이 있습니다. 그런 앱들은 절전 상태로 만들어주는 거죠. 여기 있는 백그라운드 앱 사용 제한에 오셔서 사용하지 않는 앱을 절전 상태로 전환을 합니다. 반드시 체크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초절전 상태 앱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에 들어오시게 되면 초절전 상태로 전환되는 앱들을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앱들은 초절전 상태로 돌려놓으시면 배터리 소모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겠죠. 여기 보시게 되면 백그라운드에서 실행이 될 필요가 없는 앱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계부라든지 계산기, 메모, 메일, 넷플릭스, 라디오, 렌즈, 문서 앱, 벨소리 메이커, 스프레드시트, 시계 이런 앱들은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될 필요가 없겠죠. 이런 앱들을 초절전 상태로 만들어 놓는 거죠. 우측 상단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고요. 초절전 상태로 전환될 앱들을 미리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간편 측정이라든지 갤럭시 아바타, 네이버 사전, 디지털 유산, 보안 폴더, 사전, 삼성 뉴스, 삼성 인터넷, 스튜디오, 아바타 스티커 이런 것들은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네이버 지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내비게이션을 이용하는 분들의 경우는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될 필요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빼고는 나머지는 전부 초절전 상태로 만들어 주도록 하세요. 일일이 선택하기 귀찮으니까 전체를 찍으시고요. 초절전 상태로 만들지 않을 앱들만 체크 해제를 해주시면 되겠죠. 현재 저는 60개의 앱들이 있는데요. 1, 2분만 투자하셔서 초절전 상태로 전환될 앱들을 이렇게 미리 선택을 해두시고 그 다음부터는 종료를 꼭 하지 않으셔도 사용하지 않는 앱은 자동으로 초절전 상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겠죠. 이 백그라운드 앱 사용 제한에서만 제대로 설정을 해주셔도 여러분 배터리 사용량을 적어도 10%는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합쳐서 제대로만 설정을 해주시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쓰시던 배터리 사용 시간을 2배는 늘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위치 서비스인데요. 여러분 스마트폰은 항상 여러분의 위치를 구글 클라우드 서버나 삼성 서버로 계속 전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치를 전송하기 위해서 신호를 보내야 되니까 배터리 소모가 될 수밖에 없겠죠. 설정해서 위치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지금 사용 중에 체크가 되어 있죠. 이것은 기본값으로 체크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구글 지도 36분 전에 접근을 했네요. 그 얘기는 데이터를 전송을 했다는 얘기죠.
자, 이 부분을 꺼주시게 되면 내 위치를 전송하지 않게 됩니다. 그만큼 배터리 소모도 없겠죠. 자, 하지만 이 위치 기능을 끄게 되면 내비게이션이라든지 또는 사진에 내 위치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되지 않을 수 있죠. 자, 그것은 여러분이 판단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운전 중이 아니라거나 또는 사진에 위치 정보를 표시할 일이 없을 경우에는 이 위치 정보는 꺼주는 게 좋겠죠. 하지만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을 이용을 해서 운전을 해야 한다든지 사진을 찍을 때 위치 정보도 같이 포함을 시켜야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켜두셔야 되겠죠. 상황에 맞춰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계정 및 백업인데요. 여기를 들어가시면 백업을 두 가지로 하게 됩니다. 삼성 클라우드의 데이터 백업과 구글 드라이브의 데이터 백업 두 가지로 백업을 하게 되죠. 어쨌든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분실을 한다거나 또는 스마트폰이 갑자기 고장이 났을 때를 대비해서 하나 정도는 백업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두 개 다 백업을 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백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삼성 클라우드 백업은 통화 기록, 메시지, 연락처, 캘린더, 시계, 설정, 홈화면, 애플리케이션 이 내용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백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만큼 데이터량도 소모가 되고 배터리도 소모가 되겠죠. 만약 구글 데이터 백업과 삼성 클라우드 데이터 백업 두 개를 켜놓으셨을 경우에는 두 군데서 전부 백업을 하기 때문에 배터리를 엄청나게 소모하게 됩니다. 기본값은 두 개 다 켜 있어요. 반드시 들어오셔서 둘 중에 하나는 꺼놓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삼성 클라우드에서 데이터를 백업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 구글 드라이브의 데이터 백업은 사진, 동영상, 기타 기기 데이터를 백업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사진과 동영상도 백업을 하기 때문에 미처 백업이 되지 않은 사진이나 동영상이 있을 경우 배터리 소모량이 엄청나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행기 모드에서 또는 해외에서 사진을 많이 찍으셨어요. 자, 그 다음 국내로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백업되지 않은 사진과 영상이 많기 때문에 며칠에 걸쳐서 백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왠지 스마트폰 배터리가 너무 빨리 닳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이유가 이런 사진이나 동영상 백업 때문이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상황에 맞게 나에게 맞는 설정을 해 두시면 지금 쓰는 배터리 용량을 마치 2배를 쓰는 것처럼 활용할 수가 있겠죠. 지금 바로 여러분 스마트폰에 배터리를 잡아먹는 다양한 기능들을 설정을 해주시고 한 번 충전으로 최대한 길게 스마트폰을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요즘은 대부분 스마트폰으로 시간과 날짜를 확인하실 텐데요. 스마트폰의 시계 크기가 작아서 불만인 분들이 많으시죠?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 잠금화면 시계를 화면에 가득 채우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잠금화면 시계 설정은 홈 화면을 터치하고 기다리고 아래쪽에 배경화면 및 스타일로 들어가신 다음 잠금화면을 터치하시게 되면 잠금화면의 시계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데요. 시계를 터치한 다음 코너를 잡고 박스 크기를 키우더라도 한계가 있죠. 자, 이 크기 이상은 더 이상 커지지가 않습니다. 좀 더 크게 보고 싶은데 지금 이 상태가 최고 크기죠. 막상 시계를 보려면 제대로 눈에 띄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 시력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잘 안 보입니다. 이 시계를 화면 크기까지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방법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갤럭시 굿락을 설치하신 다음 락스터를 다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또는 갤럭시 스토어에서 굿락으로 검색하시면 바로 설치할 수 있죠. 자,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 분들은 업데이트가 되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업데이트를 꼭 해주도록 하세요. 지금까지는 이 굿락 기능을 이용을 해도 화면 전체 크기까지 키울 수는 없었는데요. 이번에 새로 업데이트되면서 가능해졌죠. 그래서 이미 설치되어 있는 분은 꼭 업데이트를 확인하시고 업데이트 해주도록 하세요. 이렇게 굿락을 설치하신 다음 굿락 앱을 실행합니다. 그리고 락스타 우측에 보시면 설치 버튼이 있죠.
한 번 더 설치를 해주셔야 돼요. 락스타 설치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락스타가 설치가 되죠. 다 설치가 되면 제일 위쪽으로 올라가시면 설치된 락스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굿락 앱은 삼성에서 기본 갤럭시에서 지원하지 않는 다양한 기능들을 따로 설치해서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인데요. 삼성에서 직접 제작해서 배포하는 만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락스타 실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배경화면 설정창으로 들어오죠. 홈화면을 터치해서 기다렸을 때 나오는 배경화면 설정창과 동일하게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시계를 터치하세요. 그리고 코너를 잡고 키워보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 정도밖에 키워지지 않았는데 화면 크기까지 완전히 키워지죠. 자, 이렇게 화면 전체를 채울 정도로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 시계를 터치하시게 되면 아래쪽에 글꼴 및 색상과 스타일이 나오게 되죠. 여기서 여러분이 원하는 글꼴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눈에 더 잘 띄는 글꼴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글꼴 스타일 우측 끝에 있는 점색의 버튼을 누르시면 원하는 글꼴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글꼴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시면 갤럭시 스토어로 바로 연결이 되고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글꼴들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료 글꼴도 있죠. 편리한 대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무료 글꼴을 설치하면 여기에 그 글꼴이 바로 나오게 돼요. 자, 그 다음 다시 뒤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글꼴에 따라서 굵기를 지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이 글꼴의 경우에는 더 굵게도 만들 수 있고 얇게도 만들 수 있는데요. 이 글꼴은 굵기 조절이 안 되는 글꼴이죠. 원하는 굵기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이 글꼴로 이 정도 굵기로 주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컬러도 지정이 가능하죠. 여기서 컬러를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원하는 컬러가 없을 경우에 우측 끝에 있는 컬러 선택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컬러가 나오게 되죠. 여기서 직접 선택을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투명도도 지정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 있는 투명도 슬라이드를 좌측으로 움직이면 글씨가 투명하게 되고요. 다시 들어가서 투명도를 불투명하게 만들면 글씨가 더 잘 보이겠죠? 배경 사진과 여러분 스타일에 맞춰서 투명도와 컬러, 글꼴 설정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스타일을 누릅니다. 그러면 시계의 스타일을 여기서 설정할 수 있는데요. 여러 가지 스타일들이 나오죠. 이런 스타일도 나오게 되고요. 이런 스타일도 있죠. 자, 이것은 애니메이션이 되는 시계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이 스타일은 가로 시계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세로 시계가 되겠죠. 당연히 시계 크기를 키울 때는 세로 스타일로 지정을 했을 때 좀 더 글씨를 크게 볼 수가 있겠죠. 자, 헷갈리시면 가로 크기를 이용하도록 하시고요. 이 상태에서 크기를 최대한 키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날로그 시계도 설정을 할 수 있죠. 아날로그 시계도 최대한 키울 수 있어요. 여러분이 보기 편한 스타일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달력도 여기서 지정을 할 수 있죠. 원하는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날씨 정보도 표시하거나 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 날씨 정보가 나오는데요. 이걸 끄시면 날씨는 없어지죠. 그 다음 시계 위에 날짜 표시를 체크하면 시계 위쪽으로 날씨가 들어가게 되겠죠. 이거는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날씨 정보도 표시를 해줄까요? 자, 그 다음 글씨를 최대로 키우도록 할게요. 자, 이만큼 키우겠습니다. 자, 더 당기면 더 커지게 되겠죠. 자, 그런데 배경에 있는 이런 아이콘들과 겹쳐질 수가 있기 때문에 겹쳐지지 않는 한도 내에서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완료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금화면에 적용했다고 하죠. 자, 잠금화면 확인을 해볼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완전히 화면을 채울 정도로 큰 시계를 만들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 잠금화면 상태에서 시계를 터치합니다. 그러면 시간과 초까지 보이게 되겠죠. 그 다음 다시 잠금화면으로 돌아가려면 아래쪽에 있는 화살표 버튼 누르면 잠금화면 돌아가고요. 여기서 터치해서 우측으로 밀어주면 홈 화면으로 들어오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좀 더 수정을 해볼까요? 이번에는 굿락을 실행하지 않고 홈 화면을 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 배경화면 및 스타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잠금화면 선택하세요. 자, 그러면 똑같은 화면이 나오게 되죠? 자, 여기서 배경을 바꿔보도록 할까요? 배경화면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원하는 배경화면 여기서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자, 추천 배경화면이 나오고요. 갤러리에 있는 이미지를 얹을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 갤럭시에서 기존에 제공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래픽과 색상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배경화면 서비스도 있죠. 자, 이것은 다이나믹 잠금 화면이라고 하죠. 갤럭시에서 제공하는 무료 배경화면이 되겠습니다. 다이나믹 잠금 화면 누르시고 우측에 있는 설정 버튼 누르시면 여러 가지 테마별로 2주마다 새롭게 업데이트되는 잠금 화면을 배경 화면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무료죠. 이렇게 설정을 해두시면 매번 새롭게 잠금 화면을 이용할 수 있겠죠. 원하는 다이나믹 잠금 화면은 해당 카테고리 우측 하단에 있는 내려받기 버튼을 누르시면 스마트폰에 내려받을 수 있고 자동으로 바뀌게 됩니다. 저는 라이프로 해보도록 할까요? 내려받기 하겠습니다. 잠금 화면에 적용했다고 하죠. 자, 이제 화면을 켤 때마다 새롭게 이미지가 바뀌게 됩니다. 자, 뒤로 돌아갈게요. 그 다음 갤럭시 테마에 있는 배경화면을 이용할 수도 있죠. 여기에 들어가시게 되면 배경화면 더보기를 눌러서 무료 배경화면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유료 배경화면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무료 배경화면은 우측 상단 검색 버튼 누르시고 무료라고 검색을 하시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배경화면들이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원하는 배경화면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뒤로 돌아갑니다. 자, 벌써 바뀌었죠. 시계를 조금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다양한 도움말이 표시되는 영역이라고 나오죠. 이 부분은 스마트폰에서 여러 가지 도움말들을 표시하는 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없앨 수는 없어요. 도움말이 나오게 되면 요일 부분과 겹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하고 겹치지 않도록 전체보다는 약간 작게 설정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 시계 아래에는 위젯을 추가할 수 있죠. 위젯 추가 버튼을 누르시면 여러 가지 위젯들을 추가할 수 있죠. 리마인더라든지 디바이스 케어, 배터리, 모드 루틴, 뉴스, 시계 카메라 다양하게 위젯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또 위젯 추가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좌측과 우측에 바로 이용할 수 있는 동작들을 추가할 수 있죠. 보통 스마트폰을 켜지 않고 손전등 같은 것들은 이용해야 할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 이렇게 손전등을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좌측에 하나, 우측에 하나 추가할 수 있습니다. 우측은 보통 스마트폰을 켜고 카메라 앱 실행해서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시는데요. 급하게 사진을 찍을 때는 일일이 잠금화면 풀고 들어갈 시간이 없죠. 자, 그럴 때는 여기에 카메라 앱을 추가하시면 잠금 화면을 풀지 않아도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갤러리는 들어갈 수가 없죠. 자, 이런 식으로 배경 화면을 설치를 해두시면 큰 시계를 확인하면서 필요한 기능들만 추가해서 활용할 수가 있겠죠. 자, 홈 버튼 누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잠금 화면을 풀게 되면 이런 식으로 큰 시계를 확인할 수 있고요. 아래쪽에 도움말이 나오고 있죠. 요일과 겹치지 않죠. 약간 간격을 띄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시면 스마트폰을 꼭 켜지 않아도 잠금 화면에서 필요한 기능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계 때문에 답답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스마트폰을 켜시고 시원한 큰 시계로 설정해 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IB96 채널에서 제공하는 스마트폰 사용을 편리하게 도와주는 100가지 기능 강좌를 구입하는 방법은 유튜브에서 IB96 채널로 들어오신 다음 상단 메뉴에서 스토어를 눌러주시고 스마트폰 사용을 편리하게 도와주는 100가지 기능을 선택하시거나 영상을 터치하면 나오는 제품 보기를 누르시면 우측에 구매할 수 있는 제품 링크가 나오게 되고요.
영상 하단 설명란의 더보기 버튼을 누르면 나오는 제품 링크를 누르시면 바로 구매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본 강좌를 구입하시면 전체 강의가 담긴 USB 메모리를 발송해 드리기 때문에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반복 시청함으로써 강좌 내용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IB96 채널에서 강좌가 담긴 USB를 구매하시고 스마트폰을 자유자재로 활용해 보세요. 본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사용법을 배우려면 www.ib96.com, ib컴퓨터교육.com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 구독과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해주시면 좀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